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어느 시장통 처마 밑에서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흘을 굶어 손을 떨던 그 청년이 어떻게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성공의 정점에서 이름 모를 소녀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어야만 했는지, 그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20살 남들은 꽃다운 나이라 말하지만 저에게 그 시절은 지옥보다 더 차가운 계절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몸져 누우신 아버지와 행방이 묘연해진 어머니, 제 앞엔 빚쟁이들의 욕설과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던 저는 무작정 남대문 시장통을 떠돌았습니다. 떠돈다는 말은 참으로 처량한 단어더군요. 발길 닿는 곳은 많으나 엉덩이 붙일 곳은 단 한 평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파 속이 쓰리더니 이틀째가 되니 정신이 몽롱해졌고 사흘째가 되니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배고픔이란 감각은 사라지고 그저 몸 안이 텅 비어 바람이 숭숭 통하는 것 같은 서늘함만 남았습니다. 일은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짐을 날랐습니다. 갈라진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피를 닦을 물 한 바가지가 아까워 옷소매에 쓱 문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일당을 주기로 했던 사장은 야반도주를 했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인력사무소 소장은 재수 없는 놈은 얼굴만 봐도 안다며 저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주머니 속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동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 시장 구석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체온을 앗아갔지만 이상하게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까지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제 생의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울면 밥이 늘어나냐?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뚜벅뚜벅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던 중년 여인, 순자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입이 거칠고 드세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김이 펄펄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김이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저는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공짜 밥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먹어.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배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국물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들썩이자 아주머니가 툭 던졌습니다. 울면 밥이 늘어나냐? 올 시간 있으면 한 숟갈이라도 더 씹어 삼켜.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람이지. 그녀는 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투박하고 갈라진 손바닥을 거칠게 잡아보더니 당신의 손가락에서 낡은 금 쌍가락지 하나를 빼내 제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거 팔아서 써. 돈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해라. 나쁜 마음은 절대 먹지 말고 어떻게든 사람으로만 살아. 그러면 된다. 금반지의 차가운 촉감이 제 손바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끊어지려던 제 생명줄을 아주머니가 당신의 손가락에서 빼내 저에게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저를 불쌍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같이 저를 깨워 시장 바닥을 청소하게 했고 물건 떼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착한 놈부터 잡아먹는 법이다. 하지만 멍청한 건 죄다. 남한테 속지 말고 내 속의 양심한테도 속지 마라. 아주머니의 가르침은 혹독했습니다. 저는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잡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남들보다 먼저 우산을 준비했고 눈이 오는 날엔 따뜻한 장갑을 떼다 팔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자 유혹도 찾아왔습니다. 불량 물건을 섞어 팔면 마진이 2배라는 유혹, 남의 눈을 속이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조급함.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머니 속에 그 쌍가락지를 만졌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생각 다 든다. 하지만 한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못 믿게 돼. 나를 못 믿는 놈이 어떻게 남의 돈을 버냐? 저는 그 선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켰고 물건이 나쁘면 제 돈을 들여서라도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남대문 시장의 정직한 청년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시장을 떠나 작은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트럭 한 대를 중고로 사서 전국을 누볐습니다. 낮에는 운전하고 밤에는 장부를 적었습니다. 잠은 차 안에서 잤고 밥은 여전히 국밥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외환위기 IMF가 터지면서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끝났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몸을 사릴 때 저는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시장 바닥에서 배운 그 뚝심이 빛을 발했습니다. 정직하게 쌓아온 신용은 돈보다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희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고 사람들은 저를 유통업계의 전설이라 부르며 회장이라는 직함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순자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로 시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아주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쌍가락지를 금고가 아닌 제 책상 가장 첫 번째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꺼내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사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빚을 갚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설 복합 쇼핑몰 부지를 점검하러 옛 시장터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낡은 골목 귀퉁이에 작은 노점상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교복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핀과 저가 액세서리를 파는 소녀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는데도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직접 만든 건데 하나 사세요. 진짜 튼튼해요. 당당하고 씩씩한 그 목소리. 30년 전 순자 아주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소녀의 좌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목에 걸린 가느다란 목걸이 끝에 매달린 펜던트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동안 품어왔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빛바랜 금 쌍가락지 나머지 한 짝이었습니다. 얘야, 이 반지 어디서 났니?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유품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이 반지를 닦으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반지를 알아보는 아저씨가 오면 꼭 전해주라고요. 순자 아주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이후 형편이 어려워져 작은 동네를 전전하면서도 아주머니는 손녀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 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 할머니는 그때 그 청년의 눈빛을 믿었다. 그놈은 분명 잘 살고 있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회장이 아니라 30년 전 처마 밑에서 떨던 그 20살 청년으로 돌아가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길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어디선가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눈을 감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옛 시장 자리에 아주 특별한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순자의 장터입니다. 그곳엔 높은 임대료도 없고 까다로운 입점 조건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려는 청년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장사를 시작하려는 어머니들,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제 서랍 속에 있던 가락지와 소녀의 목걸이에 걸려있던 가락지는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장터 입구 기념석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건넨 국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30년 전에 저처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게 여러분의 쌍가락지를 건네주십시오. 그 선의는 반드시 더 큰 기적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던 순자 아주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감동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